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황금 나침반이 나섰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리의 삶의 유용한 안전 꿀팁.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모두 집중!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오늘 아침 3.5와 4.1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수원동에서 열린 헬로윈 파티에서 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인파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사건 사고의 소식. 가슴이 아프지. 모든 생활에서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제 옆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사건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 슬슬 감이 오시죠?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것도 그렇고 해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배워볼까 하고 알아보던 차에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와보게 됐습니다. 요즘 좀 안 좋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어요. 최근에 그 지진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또 사고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배워보는 체험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 안전 체험.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여러 개 마네킹들. 바로 정지된 심장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생명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제대로 배워봐야겠죠?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의식부터 확인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앞에 계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심장 충격기도 가져다 주세요. 환자의 코, 가슴, 배를 쭉 훑어보면서 숨을 쉬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경련을 보이는지, 불규칙한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쇄골 사이 가운데 움푹 파인 데서 갈비뼈를 따라 올라가 뼈가 만져지는 가장 끝 지점. 가운데에 반을 나누고요. 반에서 이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꿈치를 올리고 깍지를 낍니다. 하나, 둘, 셋.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로 시작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열려서 살아날 때까지 119 올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면은 이 환자를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1분 기준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빠르기로 흉부를 압박하고 체중을 완전히 싣고 가슴 두께의 절반까지 눌러줘야 한다는 심폐소생술. 일어났어요? 네. 잘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체험이 되고 있답니다. 직전에 가면 더 당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기본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상시에 정말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진짜 값진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되게 어렵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좀 배워두면 굉장히 자녀들한테 좋고 그래도 좋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재미있게 체험했습니다. 다음 체험은 뭘까요? 오늘 오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4.1 규모의 지진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충북권에서 지진 1단계를 발령하며 큰 위협을 느꼈는데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면 우리는 지진이야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한다고? 지진이야! 지진 식탁이라든지 책상이 있다면 머리를 도와주는 공간이 있는 곳에 빨리 이런 쿠션, 베개 이런 걸 가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빨리 머리를 부어 앉을 거예요. 그리고 공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는 기둥도 꽉 잡고 있어야 돼. 머리를 부어하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진이 멈추면 빨리 손머리 위에 올리고 바깥으로 발출하시면 됩니다. 지진이야!를 크게 외친 후 가스밸브를 잠근 뒤 비상구 문을 열어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방석 등을 이용해 머리를 감싼 후 테이블 아래로 향합니다.
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을 겪어보니 이거 정말 빠르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지진은 길어야 1, 2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다가 열어놓은 탈출로로 이동하면 된답니다. 자, 드디어 탈출 성공! 어떠셨나요? 설명 들은 것대로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되게 돌발상으로 애기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서 좀 선생님이랑 같이 침착하게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 그대로 똑같이 해봐서 조금 쉽기도 했었어요. 실제 이럴지 몰랐던 거를 체험을 해보니까는 생각보다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전이 필요한 곳 한 군데 더 있죠. 바로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인데요. 여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이 났네?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불이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불이 나면 우리는 빨리 이 전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님한테 알려줘야 돼. 첫 번째, 기관사에게 불이 났음을 전달하는 것. 기관사님, 불이 났습니다. 1106칸에 불이 났어요. 라고 알려줘야 돼. 지하철 내에 있는 비상개폐 스위치를 찾아 문을 열어 탈출하면 된답니다. 지하철 탑승 시 비상개폐 장치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고 탑승하세요.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자세를 낮춰야 돼. 연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본격적인 체험에 들어갑니다. 배운 대로 기관실에 전화. 기관사님, 1106칸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 아무것도. 지하철 문 옆에 위치한 인터폰을 이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뿌연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추며 이동해야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 코와 입을 옷으로 가린 후 밖으로 이동하면 성공! 또 불이 났을 땐 대처법을 몰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창가에는 건물을 탈출할 때 쓰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이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건물 내부에서 이 팻말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정작 사용 방법을 몰라 위급한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화재 시 완강기 사용법 황금 나침반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조속기를 지지대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나사를 완전히 조여주세요. 완강기가 잘 매달려 있는지를 확인해주세요. 가슴 벨트를 착용합니다. 겨드랑이 쪽에서 이렇게 가슴 쪽으로 해서 조여주세요. 추의 역할을 하는 로프 릴을 던져 중심을 잡아주고 벽면을 보고 앉았다가 밑으로 다리를 바깥으로 내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완강기 사용법 쉽게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나갑니다. 여기는 바로 교통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요. 연령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뒤로 매주면 또 다른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답니다. 많이 다칠 것 같아요. 안전벨트 안 매면. 그럼 안전벨트 매야 되겠어요? 안 매야겠어요? 매야겠어요. 항상 말로만 듣고 교육만 받았는데 실제 체험해보니까 재밌었습니다. 화재든 어떤 재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비상 탈출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완강기를 열어서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보고 안전의식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된 오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